자, 이벤트 처리를 함에 있어서 한번 봅시다. 자, fxml 컨트롤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 fxml을 사용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바 코드하고 UI 코드를 분리시키는 거잖아. 맞죠? 예, 그러려고 하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fxml을 하나의 파일만 가지고 계속 작업할 일이 만무하겠죠? 예, 없단 말이죠. 좀 규모가 크면 클수록 fxml 파일이 대량으로 많아지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프로젝트를 하시다 보면 fxml 파일이 쭉쭉 늘어날 겁니다. 왜냐? 화면을 보여줘야 되니까. 맞죠?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자바 코드를 생성을 해서 이 fxml 파일하고 연동을 시킵니다. 연동을 시켜가지고 얘가 이 fxml을 컨트롤하는 클래스다라고 딱 지정을 합니다. 그걸 우리가 컨트롤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게 바로 저 뭐였죠? 루트라는 별칭으로 해서 컨테이너를 주고 컨테이너를 가지고 우리가 뭐 여러가지 작업을 해봤어요.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루트 컨트롤러를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가장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 제일 먼저 뜨는 창, 테트리스면 테트리스 화면, 그죠? 그 화면을 우리가 제일 초반에 뜬다고 해서 루트로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처리해주는 컨트롤러가 바로 이제 루트 컨트롤러부터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예. 그래서 한번 봅니다. 자, 여기에 별로 어려운 개념 아니니까 앞에 한번 보세요. 자, fxml 파일당 별도의 하나의 컨트롤러를 지정해서 이벤트 처리를 한다든지 화면을 보여준다든지 등등을 합니다. 이걸 하는 이유가 바로 레이아웃하고 자바 코드하고 완전히 분리시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뭐 이럴 것 같았으면 뭐 차라리 뭐 우리 아까 전에 방금 했던 것처럼 하드 코딩하게 뭐 AWT 하지 그럼 차라리. 맞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이제 루트 컨트롤러를 지정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 한번 봅니다. 자, 접두사가 fx가 왔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fxml에서 파일에서 적용을 한다는 내용이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자, 컨트롤러라고 이제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봅니다. 이 루트 컨테이너가 여기에 코드를 보면 여기에 루트 컨테이너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h박스가 될 수도 있고 v박스가 될 수도 있고 앙커페인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거는 네임스페이스 그대로 치면 되고요. 이 루트 컨테이너에서 우리가 fx 콜론하고 컨트롤러 이렇게 하고 니꼬르 하고요. 여기에다가 패키지 네임 그리고 점 해서 클래스 이름 컨트롤러 네임 보통 뭐뭐뭐 컨트롤러 뭐뭐뭐 컨트롤러 이런 식으로 이름을 적어주는 게 편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건 루트이기 때문에 루트 컨트롤러 그래서 패키지명까지 이렇게 지정을 하면요. 이렇게 하면 이제 이걸로 인하여 이제 뭐죠? 이 fxml 파일하고 이거를 지정했던 이 컨트롤러 클래스 예? 이 컨트롤러 클래스는 한 몸이 되는 겁니다. 부부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즉, 이 루트 컨테이너 소위 말해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UI를 배치하고 등등 다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조작을 해주기 위해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루트 컨트롤러라고 지정을 하시고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막 버튼도 생성할 수 있고 텍스트 필드도 넣을 수 있고 뭐 별의별 컨트롤들 다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을 조작하는 놈이 누구다? 이 컨트롤러다.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 컨트롤러는 자바 코드로 반드시 작성이 되어야 하며 그리고 예를 들면 main.fxml이라면 main controller.java가 컨트롤러가 되어서 이벤트 처리하는 부분이나 뭐 여러가지 초기화하는 코드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담당을 해주도록 하는 겁니다.
쌍을 이루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루트 컨트롤러를 지정을 하고요. 그러면 이 루트 컨트롤러는, 자, 제가 뭐 예제 칠 때도 설명을 다시 한번 하겠지만, 얘는 initializable이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initialize라는 메서드가 한 개 있는데요. 이 메서드를 오버라이딩을 하면 되는데, 이 initialize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게 뭐냐면 UI 컨트롤들의 초기화나 아니면 이벤트 핸들러를 등록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속성을 감시하는 코드 등이 여기에 들어가면 돼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벤트 핸들러를 등록을 했으면 이제 외부로 빼서 이 컨트롤러에서 외부로 빼가지고 스테이틱 메서드나 아니면 인스턴스 메서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UI 컨트롤러에서 람다식에서 이벤트 들고 이벤트 그 메서드를 호출해 버리면 끝이에요. 알겠습니까? 예, 일단은 그렇게 이렇게 지정을 하면 되고,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면 훨씬 더 쉽고요. 자, 그리고 한 개 더 할게요. 요까지만 할 거니까, 그죠? 요까지만 할 거니까 한번 보죠. 자, 그래서 한번 봅니다. 여기 보세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이게 뭐냐? 자, fx 컨트롤러 하나 나왔습니다. 그죠? 맞죠? 그 다음에 fx id가 나옵니다. 자, fx id는 뭐냐면요. 자, 봅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fxml 파일이에요. 알겠죠? 이게 fxml 파일인데 여러분들이 버튼 태그를 이용을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생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fx id가 붙어 있어요. 그죠? 맞나요? 우리 그거라고 생각합시다. HTML에서 id 선택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예, id 선택자처럼 fxml에도 id를 이렇게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id를 주게 되면 루트 컨트롤러로 지정한 얘는요, 이제 fxml이라는 어노테이션으로 우리가 프라이빗에서 이 버튼을 해서 btn, 반드시 요거랑 똑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비로소 얘하고 한 몸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컨트롤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fx id를 줘서요, id를 줘서 얘랑 매핑을 시키는 거예요. 매핑을 시켜서 여기에서 내가 btn1 가지고 얘를 조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는 생소할 수도 있어요. 해보면 아 이렇구나 라는 거 압니다. 여튼 이 두 개가 매핑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렇게 매핑이 돼서 여기에다가 btn.setOnAction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넣을 수 있겠죠. 그죠? 핸들러 등록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걸 눌렀을 때 어떠한 메서드가 작동이 되게끔 밑에다가 메서드를 쭉 이렇게 우리가 작성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머릿속에 안 그려져도 됩니다. 자, 여튼 요렇게 연계가 되어진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고 계시면 돼요. 알겠죠? 예. 그 다음 장 한번 볼게요. 자, 이벤트 핸들러를 생성 및 등록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 컨트롤에서 발생하는 이벤트 처리를 메서드 매핑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자, 제가 아까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루트 컨트롤러라고 지정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 컨트롤러 클래스는 임플리먼트 뭘 하라고 했습니까? 이니셜라이저블을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이니셜라이즈에 제가 이벤트 등록 코드를 좀 넣으라 그랬죠. UI 초기화 코드라든지 그런 거 맞죠? 그래서 여기 봅니다. 자, 여기에 btn.setOnAction 이렇게 하면 얘는 이벤트를 지금 등록하는 거예요. 맞죠? 맞죠? 이벤트를 등록을 하면서 여기에다가 오버라이드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에다가 뭐죠? 여기 뭐가 하나 빠졌는데? 핸들이라는 메서드가 하나 빠졌죠. 핸들이라는 메서드가 빠졌는데 이거를 여기 자체 내에서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처리하지 아니하고 이니셜라이즈는 말 그대로 초기화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까? 초기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등록만 해두면 돼요. 여기에 막 system.out.print ln 넣어가지고 막 구형 코드 넣을 필요가 없다고요. 그럼 소스만 길어지고 더러워진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시면 자, 이거를 일단 우리는 익명 구형 객체로 하지 않고요.
이렇게 람다식으로 했다면 자하 요 이벤트가 매개 변수로 왔고 여기에서 지금 핸들 btn to action이라는 메서드를 따로 지금 호출하고 있어요. 맞죠? 맞습니까? 따로 호출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어딘가에 이 핸들 btn to action이라는 메서드가 존재하겠네요. 이렇게 호출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내가 이 버튼을 딸깍 눌렀을 때 얘한테 이렇게 등록을 해놨으니까 얘는 이 이벤트를 터졌으니까 리스너 형태로 등록을 해놓으니까 얘가 이 이벤트를 들고 얘한테 주는 거죠. 얘 실행해. 실행 코드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호출하는 거예요. 이렇게 btn1 이렇게 따로 만들어 가지고 알겠습니까? 예,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야 될 게 한 게 있는데요. 자, 요거는 제가 예제를 설명을 하면서 그때 얘기를 할게요. 자, 그리고 이렇게 등록하는 앞에 요렇게 fx id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매핑 시키는 방법도 있고요. 이래 가지고 여기에다가 set on action에서 우리가 이벤트를 등록하는 방법도 한 개 있고요. 또 두 번째 방법이 하나 있는 게 fxml 파일 자체 내에서 우리가 onAction이라고 메서드를 바로 등록시킬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요건데요. 자, 버튼 태그 안에다가 fxid btn 이렇게 줬는데 이렇게 된다면 솔직히 말해서 이 참조 없어도 돼요. 왜? 이 버튼 눌렀을 때 얘가 실행하게끔 만들어준다는 코드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버튼이 눌러졌을 때 onAction이라는 여기에 담겨져 있는 handle btn action 그리고 샵은 자 메서드를 실행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면 이 handle btn action이라는 메서드는 반드시 루트 컨트롤러에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얘가 실행이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은 정석은 이겁니다. 정석은 위에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fxid로 매핑을 딱 시켜 놓고요. 이제 완전 분리시킨 거잖아요. 그죠? 분리시킨 건데 지금 이거는 분리시킨 게 아니죠. 여기에 지금 메서드 이름이 들어가 있잖아. 그러면 이거는 완벽한 분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아울러 이 부분에 대해서 디자이너들한테 야 거기에 메서드 이거 내 혼자 짜면 또 문제가 안 되겠지만 야 거기다가 메서드 이거 좀 등록 좀 해줘 이러면 압니까?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방법은 가르쳐는 드리지만 별로 권장은 안 드린다 이거죠. 정석대로 하시라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예. 자, 요까지 우리가 이벤트 핸들러 생성 및 등록 그리고 이니셜라이즈 등등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요거에 대한 이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론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